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올 시즌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롯데 담당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를 직접 전화 연결해서 현재 롯데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트레이드 가능성, 그리고 또 남은 시즌 전망 등을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MBC 스포츠 플러스 비하인드에 출연 중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롯데 팬분들, 머니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자주자주 롯데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5월 19일자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롯데는 지금 15승 2무 27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 롯데는 조금씩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는 5월 월간 성적 14경기를 치렀고요. 7승 1무 6패, 승률 5할 3푼 8리를 유지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상승세의 두산을 만나서 원정에서 1승 1무 1패를 남겼습니다. 지난주 성적을 보면 아쉬움은 좀 남지만 일단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선 그리고 외국인 삼총사가 여전히 팀 전력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5할 승률 이상 5월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는 이제 딱 100경기 남겨뒀습니다. 올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서는 승률 5할 3푼 정도만 되면 5원골에 무난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즌 이렇게 되면 롯데는 6할에 가까운 승률을 거둬야 가을 야구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리는 더 이상 밀리면 롯데는 올 시즌 그냥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롯데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전해줄 이혜진 기자 만나보시죠. 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야구 없는 날 뭐 하셨어요? 저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 간담회 다녀왔고요. 네네. 이런 얘기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라디오 네, KBS 다녀왔습니다. 1라디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롯데가 이제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5월에는 7승 1무 6패, 올해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무엇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사실 5월만 하더라도 이게 승패 마진으로만 보면 플러스 1이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 반등이다라고 하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앞서 3월, 4월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속도를 높인다 뭐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젠 조금 해볼 만하다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이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5월 이후에 팀 평균 자책점이 4위, 팀 타율 5위로 이게 좀 밸런스가 맞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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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만 하더라도 팀 평균 자책점 7위, 팀 타율 9위였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누구 한 명이 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좀 선수들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네. 최근에는 역시 마황, 이 황선빈 선수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롯데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4월 달에 이 성적을 보니까 8승 1무 21패.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3개였거든요. 이 출발이 참 두고두고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출발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음, 혹시 하는 우려들이 이 시기에 좀 모두 나왔어요. 부상, 그렇죠. 부진이 겹쳤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약팀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을 대거 놓쳤고요. 또 네. 어렵게 따라가다가 뒷심부족으로 지는 경기들이 많아지면서 네. 좀 전체적으로 선수단 텐션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타선 쪽의 부진이 정말 심각했는데 네. 사실 시즌 전부터 장타에 대한 물음표는 많았던 상황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훨씬 심했는데요. 4월까지 팀 홈런, 장타율 모두 최하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루율 자체도 높지 않은 데다가 득점권 타율도 최하위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에게서 좀 조급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유강남 선수가 1사 말루, 그것도 3볼 상황에서
상황에서 타격을 해가지고 맞아요. 병살로 물러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좀 대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타선이 계속해서 좀 침묵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악영향이 마운드에게까지 좀 미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기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5개 정도만 회복하면 이게 후반기에는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점에서 뭐 갑자기 우리가 뭐 우승을 한다 혹은 뭐 5강에 네. 든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다만 지금 7위 키움과 2.5경기 차이거든요. 어허. 이거를 일단 먼저 잡아보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뭐 연승을 길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많이 위닝 시리즈를 우리가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요. 일단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네. 사실 어떤 팀이든 또 한 번씩은 기회가 오잖아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또 베테랑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또 분위기를 타면은 또 쭉쭉 올라가는 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좀 어느 정도 5강이랑 너무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 그 근처에서만 좀 머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후반기에 또 2017년에도 한번 또 진격의 거인 한번 해본 기억이 있잖아요. 좀 그렇죠. 오래되긴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 최근 인터뷰를 좀 보면 네네. 지금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부진한 성적이 선수가 아닌 내 탓이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좀 어때요? 이 김태형 감독 스타일 자체가 뭐 어떤 부진이나 어떤 성적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모든 프로는 성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개막 전부터 심지어 부상 이슈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아쉽다 뭐 이렇게 좀 안 되는 때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것조차 이제 감독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이번에 뭐 전준우, 정훈 선수 이렇게 좀 또 나란히 이탈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본인 탓을 했던 부분은 음. 시즌 초반부터 아무래도 좀 타선이 잘 터지지 않다 보니까 이 두 베테랑에게 좀 상대적으로 휴식 시간을 주지 못한 부분이 좀 못내 걸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뭐 특별한 신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좀 갑작스러운 부상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장으로서 모든 질책은 본인에게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전준우, 정웅 선수의 이 부상 상태도 전해주시죠. 네, 두 선수 모두 17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는데요. 네.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이 외야 훈련 과정에서 이 좌측 종아리 근육 경련을 느꼈어요.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네. 다음날 이제 복수 체크를 한 결과 종아리 힘줄 부위 미세 손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복귀까지 한 달이 예상이 되고요. 또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좀 엉덩이 햄스트링 건염 소견을 받았었는데 이 또한 좀 2주 정도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사실 공격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꾸준하게 본인 역할을 해왔고요. 네. 게다가 이 선수는 이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도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쉬움이 더 컸는데 일단 구단은 회복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둘 다 좀 일본으로 좀 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선배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재활 성지로 잘 알려진 이지마 네. 갈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전준우 선수는 2주, 정훈 선수는 한 10일 정도 있을 계획인데 네. 제가 듣기로는 원래 곧바로 이제 출국을 할 것 같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표나 뭐 이런 예약하는 과정들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롯데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같은데요. 롯데가 부지런히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들으신 거 있습니까? 트레이드 가능성. 예. 사실 뭐 이렇게 썰들은 많이 돌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도는데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롯데는 이런 트레이드에 뭐 막아놓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언제나 좀 열려있는 맞죠. 뭐 그런 네.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네. 사실 시즌 중에 전력 보강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네. 외인 교체하거나 트레이드. 네. 근데 지금 외인은 현 시점에서 롯데한테는 뭐 없는 선택지라고 해도
다 잘하고 불안해요. 있잖아요. 왜냐면 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음. 윌커스 선수가 뭐 살짝 흔들리기도 했지만 음. 그럼에도 이닝 소화를 해주면서 버텼단 말이죠. 여기에 네. 뭐 타자 레이에스 선수는 지금 복덩이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트레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이런 썰들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음. 아시다시피 롯데는 지난 겨울부터 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안치홍 선수의 그 빈자리에 대한 물음표를 없애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냐 아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데요. 아. 일단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고 어허.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어떤 특정 포지션에 대한 이 니즈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좀 전 더 커 보이거든요. 어허. 예. 네, 게다가 지금 순위가 최하이잖아요. 네. 이 탈꼴찌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팀 내 유망주를 준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선택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실제로 이 트레이드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롯데가 최근에 좀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고요. 자, 롯데하면 지금 이 선수 얘기 무조건 해야죠. 네, 황성빈, 마황. 마성의 남자 이 황성빈 선수. 예, 어떻습니까? 예, 담당 기자로 이렇게 활약을 지켜보면. 저는 솔직히 보면서 감탄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또 팀 내 이 비중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황성민 선수가 잠깐 부상으로 2군을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2군에 가니까 상동에 가니까 다른 선수들이 마왕 오셨다 이렇게 반겼다고 해요. 사실 이 황성민 선수 하면은 원래도 허스 플레이에 이 방망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워낙 좀 열심히 하고 잘하려는 어떤 이게 강하다 네. 보니까 또 시즌 초반에는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황성민 선수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부상이거든요. 네. 과거에도 잘 나가다가 이 부상으로 인해 흐름이 꺾인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예. 심지어 올해도 얼마 전에도 이제 다녀왔잖아요. 네. 본인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조금 뭐 그렇다고 뭐 몸을 날리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본인이 조금씩 그 감이라는 거를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좀 저는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방망이도 방망이인데 이 주루 플레이거든요. 네. 올해 14개의 도루를 성공을 했는데 어허. 실패가 없어요. 맞아요. 예. 심지어 이제 과거에는 워낙 이제 다리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할 정도로 막 앞만 보고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영리하게 상대 틈을 좀 파고드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KT전 같은 경우에는 이 쿠에바스의 어떤 심기를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진짜 네, 볼넷으로 맞아요. 나간 다음에 2루, 3루를 그냥 자신의 어떤 센스로 가는 듯한 네, 맞아요.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황성민 선수가 좀 성장한 부분이고 또 원래 김태형 감독도 본인이 너무 모든 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혹시나 부상으로 연결될까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이제 경기를 아예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타자라는 이런 좀 극찬까지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요. 지금 이번 주 일정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예, 빡빡합니다. 기아, 삼성 1, 2위를 만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꼴찌 탈출이나 뭐 앞으로 향후 5강을 노릴 때 이혜진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2승 1무 2패로 5할 승률을 거두는데요. 네네네. 일단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 전준호, 정훈이라는 어떤 베테랑이 살짝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요때 좀 치고 나가야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워낙 이제 상대가 좀 강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막 엄청 뭐 속도를 더 올린다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좋게 말하면요 여기서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네.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한 조금 욕심을 내면 한 5할 정도 하면 네네네. 또 앞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불펜진 같은 경우에는 구승민 선수를 포함해서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선발진의 웨인 원투펀치에 이 박세웅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 상태에서 저는 그 타선에서 유강남, 노진영 이런 선수들 좀 해줘야 될 선수들이 조금만 제자리를 찾으면 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일단 내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롯데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혜진 기자가 보는 이 롯데의 남은 시즌 전망, 어떻게, 예, 좀 지금, 보십니까? 네, 지금 정규리그가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된 것 네. 같아요. 절대 뭐 허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요. 아직 100경기 남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KBO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롯데가 조금만 더 해준다면은 네. 조금 더 전체적인 리그 자체 흥행도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보면은 롯데가 최근에 또 몇 년 동안 성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뭐 연패에 빠지거나 조금 안 좋은 경기력이 나오면은 좀 전체적으로 확 또 떨어졌다가 또 경기 조금 이기면 또 확 살아났다가 요런 게 조금 크다고 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좀 패배의식 버리고 좀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똘똘 뭉치면은 음. 좋은 결과를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음. 담당 기자로서 기대를 해보고요. 네. 사실 롯데도 이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도 선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오, 근데 이 예. 선수를 또 한꺼번에 다 터지긴 어렵겠지만 근데 좀 약간 사이클적으로 좀 네. 선순환이 된다면 음.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시즌 전망이나 시즌을 평가할 때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터지면 일단 그죠? 5강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롯데는 외국인 선수 3명은 다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쵸.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이혜진 기자, 곧 현장에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구독자가 팍팍 늘고 있어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구독의 손길, 예, 더 필요합니다. 더 영상을 자주 찍고 소통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톡 또 댓글에 고정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자주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